안녕하세요. 일러스트 강사 임지윤입니다. 우리 수업은 일러스트 수업과 캘리그라피 수업이 모두 합쳐진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 그림을 그린 다음에 캘리그라피가 위에 올려지면 하나의 작품이 되도록 하는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림이 어렵다고만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재미있게 표현하고 조금 쉬운 표현들을 담아서 이야기를 완성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에서 산책을 하면서 생생한 모습들을 스케치를 하고 그거를 바로바로 공유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프랑스에서 확진자가 유럽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상태다 보니까 나라에서 봉쇄 조치를 지금 1년에 2번이나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간다든지 약국이나 애견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강아지 산책을 제외하고서는 합법적인 외출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마저도 이제 외출증이라는 합법적인 서류를 작성을 한 뒤에서야 외출을 할 수 있는 상태이거든요. 파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다행히도 제가 미술 가이드를 하면서 남겨뒀던 예쁜 사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진들을 보면서 스파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가지의 엽서로 완성을 할 건데 하나는 조용한 시골 마을의 아침, 그리고 하나는 예쁜 파리의 밤 풍경을 그려볼 예정입니다. 일러스트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 물감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물감으로 여러 단계를 채색을 해서 어렵게 표현하지 않고 한두 단계 물감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모양이나 이런 형태들은 라이너, 볼펜, 검정 볼펜이나 또는 이런 색연필, 사인펜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료가 없다라고 하시더라도 사인펜과 같이 이렇게 물과 닿으면 채색 도구로 변할 수 있는 재료를 준비를 하셔서 같이 수업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캘리그라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볼펜, 특이한 볼펜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앞이 매직처럼 두껍다든지 아니면 굵기가 다양한 볼펜들 이런 거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유성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검정색 볼펜은요. 마무리를 할 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물에 닿아도 괜찮은 것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수업 중에 한 명의 인물과 그분의 장소, 특별한 장소들을 조금 소개를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프랑스 하면 떠오른 첫 번째 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클로드 모네이고요. 이분의 작품은 아름다운 이 오르세 미술관에 그대로 남겨져 있죠. 클로드 모네 같은 경우는 파리에서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코끼리 바위와 조약돌이 예쁜 아주 푸른 바닷가 지방에서 태어납니다. 노르망디에 있는 바다이고요. 이 바다에서 태어나서 자연을 어렸을 때부터 접하다 보니 풍경화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어요. 어린 클로드 모네가 담아낸 이 자연의 풍경은 어른들도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큰 꿈을 꾸면서 자라나게 되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도시 파리로 이사 오게 되고요. 이 클로드 모네가 환상을 가졌던 예술의 요람 파리는 웬걸 조금은 멈춰져 있는 성장이 없는 예술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로드 모네가 후배들과 선배들과 함께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이 카페에 앉아서 그림을 조금 발전시키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그 와중에 만났던 여성이 바로 이 까미유라고 합니다. 19세기 화가들의 뮤즈였던 이 까미유와 결혼한 클로드 모네는 조금 더 행복한 시기를 보내기 위해서 시골로 다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아들 장이 태어나기도 하는데요. 이 행복은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화가들은 참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지만 그 짧은 행복을 작품으로 모두 다 남겨두게 되죠. 근데 이 작품들을 보게 되면 프랑스의 정말 아름다운 시골들을 그대로 남겨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클로드 모네가 사랑했던 시기를 표현하면 항상 이렇게 붉은색, 노란색, 봄을 상징하는 색깔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유럽의 봄에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꽃이 바로 이 개항기비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5월이 되면 이 개항기비 꽃이 들판에 끝없이 펼쳐져서 붉은 파도가 넘실댄다 이런 표현들을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클로드 모네의 작품 속에서도 역시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 붉은색과 녹색 계열이 사용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굉장히 재치 있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가장 이 싱그러운 봄을 잘 표현할 수도 있고 통통 튀는 이런 분위기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제로도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장면들은 클로드 모네의 개인 집 앞에 있는 정원입니다. 너무 밝은 햇살 아래서 밖에서 그림을 그리는 걸 즐겨 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눈이 멀어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 앞에 이렇게 자연들로, 꽃들로 팔레트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눈도 멀고 작은 소일거리로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나서야지 이게 관리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곳은 물의 정원이라고 불리고요. 클로드 모네가 노년에 계속해서 그려왔던 수련 연작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수채화의 간단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붓에 물기가 많고 염료를 많이 섞지 않으면 이런 형태로 묽은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에 표현할 때나 적합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푸른색을 조금 더 많이 섞어볼게요. 염료를 물감을 꾸덕꾸덕하게 풀어서 이렇게 진득한 형태를 팔레트에 풀고 나서 종이에 한 번 더 올리면 같은 색깔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진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수채화의 장점 같은 경우는 색깔들이 다 마르고 나서 그 위에 다른 색깔을 올려도 참 재밌는 표현이 됩니다. 안에 밑에 칠했던 색깔들이 점차 올라오면서 그 붓터치 느낌이 다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고 재밌는 표현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그라데이션이 어렵다. 아니면은 다른 수채화 단계 내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두려워하시지 말고 이렇게 물 조절을 해서 오히려 층이 보이도록 이렇게 겹쳐져서 체크 모양으로 보여도 훨씬 예쁘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충분히 재밌는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늘이나 사과, 단풍잎 이렇게 색감이 확연히 그라데이션 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오브제를 그릴 때는 이 기법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붓에 물감을 가득 머금고 이렇게 원하는 형태를 물이 마르기 전에 빠르게 그립니다. 물을 많이 들고 있을수록 시간을 조금 더 벌겠죠. 이럴 때는 종이를 두꺼운 걸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진한 물감을 위에 붓으로 톡톡톡톡 올려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물이 퍼지면서 안에서 그라데이션이 되게 돼 있죠. 너무 이 부분이 진하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수건에다가 이 붓에 물기를 닦아서 진한 부분만 살짝 스치듯이 한 번씩 터치를 더 해주면 더 자연스럽게 형태를 잡아가면서 말라가게 됩니다. 물감이 자리를 잡겠죠. 그리고 다 마른 부분에 이렇게 붓에 남아있는 물감으로 터치를 조금씩 해주면 강아지 풀 모양처럼 이렇게 쉽게 표현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깔끔하게 이 이파리들을 표현을 하고 싶다 또는 사물을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볼펜이나 사인펜 재료를 쓰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옆에다가 다른 이제 형태의 이파리를 조금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색감은 비슷한 것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파리를 그릴 때 붓을 눌렀다가
떼면서 힘을 빼면은 끝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히면서 명암을 준 듯하게 자연스럽게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파리는 힘을 줬다가 풀면서 끝에 명암을 맺히도록 하고 이것을 지그재그로 계속 이어나가게 되면 간단하게 이런 여리여리한 풀잎들을 효과를 주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균일하게 내려오다가 한 번씩 이렇게 같은 방향을 겹쳐줘도 훨씬 자연스러운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붓에 물기를 많이 뺀 다음에 선을 쓸 때는 붓끝을 세워서 이렇게 얇은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까지 긋고 나면 하나의 이파리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조금 더 효과를 주고 싶다 하면 물이 마르기 전에 이렇게 살짝 어두운 부분을 터치를 해주시면 좋아요. 어느 정도 물감이 마르고 나면 비슷한 계열에서 조금 더 어두운 녹색의 사인펜이나 이런 라이너들, 수정펜도 좋아요.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테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끝이 뾰족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펜들이 이렇게 얇고 뾰족하기 때문에 채색했던 부분과 딱 맞닥뜨려서 라인을 그어주면 너무 딱딱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채색한 것보다 약간 여유 있게 흰색, 종이색이 보이도록 좀 떨어뜨려서 물감과 떨어뜨려서 이렇게 그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부드러운 채색이 가능한 물감 위에 이렇게 깔끔한 볼펜으로 딱 떨어지는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만약에 나는 물감이 없다 혹은 이제 볼펜으로만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할 때는 볼펜만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색깔을 한번 사용해서 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꽃들을 그릴 때 이런 얇은 볼펜이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볼펜으로 채색하는 걸 여러 가지 해봤지만 가장 예쁘게 보이는 색이 이런 푸른색, 파란색 계열입니다. 파란색 볼펜은 안에 잉크가 보라색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과 만났을 때 번지면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보라색이 들어간 이런 푸른색 계열의 사인펜이나 볼펜 사용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을 그려줄 때 가운데 이렇게 줄기를 그려주면 효과가 좋은데요. 줄기를 일자로 쭉쭉 긋지 않고 살짝 부드럽게 곡선을 그려주면 꽃잎이 둥글게 펼쳐진 것처럼 볼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직선보다는 꽃잎 모양에 맞게 볼륨을 조금씩 보일 수 있도록 곡선을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안쪽부터 이렇게 붓에 물을 붙여서 번지기를 해주면 약간 바이올렛, 제비꽃처럼 효과를 줘서 디자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작은 꽃은 예시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좀 큰 제비꽃 형태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외곽을 좀 부드럽게 둥근 형태로 바꿔봤고,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안에 인맥을 그려놨던 그 흔적들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른 효과를 주지 않아도 꽃잎의 모양을 더 잘 보일 수 있죠. 뾰족한 볼펜으로 그렸을 때 가장 예쁜 꽃은 사실 수국입니다. 작은 아이들이 막 모여서 둥근 형태를 보여주는데 여리여리한 꽃 중에 가장 표현하기가 예뻐요. 그래서 여러 개를 모여 있는 것처럼 그린 다음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물을 묻혀서 올려주면 됩니다. 퍼진 게 보이시죠? 보면은 보라색 부분도 있고요. 파란 부분도 있고 밑에도 초록색 사인펜입니다. 한 줄로 그은 다음에 이제 붓을 사용해서 조금씩 옆으로 번지게끔 만들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카드 엽서로 한 장을 간단하게 그릴 때는 이렇게 몇 개의 꽃들을 표현하고
묶음으로 돼 있는 것처럼 보여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붓이 없으면 손에다가 물을 찍거나 면봉을 사용해서 번지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의 예시로 제가 빨리 감기로 한번 보여드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이파리를 풀린 모양으로만 그릴 필요 없고 안개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점을 찍어서 번지기 효과를 줘도 아주 쉽지만 정말 몽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간단한 기법입니다. 이렇게 미니 꽃다발처럼 보여주고 나서 아래쪽에 캘리로 글자 몇 자만 적어서 선물해도 굉장히 좋겠죠. 앞에 예시들을 사용해서 이런 그림을 오늘 완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프랑스의 시골 아침을 표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행을 가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풍 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쁜 풀들을 안에 넣어주고 시골 집들과 샌드위치도 넣고 봄을 상징하는 꽃들도 조금 넣어보는 이런 작품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오브제들을 넣어주기 위해서 넓고 이렇게 살짝 납작한 바구니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위에 손잡이 위치도 맞춰주고 안에 샌드위치도 넣을 거니까 예쁜 천도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자리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세부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손의 흐름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자리만 잡아주고 나중에 볼펜으로 그려가면서 어떤 표현이나 이렇게 세부적인 모양들을 더 추가해도 괜찮아요. 스케치를 처음에는 위치만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손에 힘을 풀고 천천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구니 라인만 보이면 조금 허전하니까 여기 앞에다가 꽃송이도 몇 개 놓아둔 것처럼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위치를 잡아주는 스케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제 유성 볼펜을 사용해서 형태를 조금 더 선명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스케치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꽃을 그릴 때도 꽃잎 주름을 이렇게 같이 그려주시면 좋겠죠. 꽃잎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민들레꽃처럼 한입 한입 그리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봄을 상징하는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던 계양귀비꽃을 그리고 싶어서 약간 치마가 펼쳐진 것처럼 주름 치마를 하늘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푸른 이 이파리들은 전체적인 외곽 라인만, 그러니까 덩어리 라인만 표현을 해줘도 좋습니다. 안쪽에 이파리 하나하나는 나중에 색연필이라든지 물감으로도 채색을 해서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검정색 라인은 내가 전체적으로 이 덩어리가 어느 정도에서 디자인이 된다. 이것을 예쁜 모양과 함께 그린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 안에 들어가는 이 오브제들이 현실에서 보는 크기와 전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크기감이 달라지면 건물 그릴 때는 어색하지만 이렇게 일러스트 속에서 크기감을 오히려 더 키운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면은 장난감 같이 표현이 되면서 미니어처라고도 하죠. 오히려 더 몽환적이거나 예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꽃들을 정말 작은 들꽃처럼 표현하고 꽃들보다 뒤에 있는 이 강아지 풀, 지금 강아지 풀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강아지 풀을 오히려 훨씬 더 크게 그려서 눈에 띄도록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강아지 풀을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렸던 것은 하늘로 강아지 풀이 얼굴을 보고 있죠. 근데 지금 그리는 거는 바구니 밖으로 나와서 바구니 아래로 얼굴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주제지만, 이렇게 같은 오브제지만 형태를 다르게 해서 방향을 이렇게 조금씩 바꿔주면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시선이 강아지 풀을 따라서 쭉 흐르게 돼요. 강아지 풀을 따라서 쭉 흐르게 되면 아래쪽에 바구니 앞에 나와 있는 꽃들까지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구조, 배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도를 잘 녹여내서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먹는 빵이 바게트죠.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프랑스를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바게트를 옆에 들고 있는 그림들을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실제로 바게트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바게트를 누가 더 잘 만드는지 이 빵집들을 모아서 대회를 열기도 하는데요. 연말에 해요. 연말에 하고 이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어마어마한 영광이 돌아오죠. 1년 동안 엘리제궁,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침마다 먹을 바게트를 이제 제공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줄을 정말 많이 서요. 1등이 된 집 앞에. 1, 2등 집은 거의 먹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앞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리고 이 바게트가 정말 재밌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안에 어떠한 곡물을 몇 개 들어가고 몇 시간을 발효를 하고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서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잘 만드는 집이 1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고 역사를 좀 그런 요리 레시피에 대해서도 되게 보존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바게트가 나와서 다른 수다를 조금 떨어봤는데 안쪽에 이제 밑에 청과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풀들을 조금씩 채워 넣고 있습니다. 이런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안에 오브제, 그러니까 뭐 강아지 풀이라든지 꽃들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복잡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그림 속에서 비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풀잎이라든지 작은 아이들을 간단한 형태라도 꽉꽉 채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바구니의 그 문양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볼펜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외곽 라인만 정리를 하고 점선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형태만 살짝 잡아줍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물감으로 터치로 한두 개만 올려서 문양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할게요. 앞에 꽃들하고 어느 정도 오브제 위치를 정하고 나면 우리 바구니의 전체적인 형태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잡이까지 이렇게 둥글게 위에 마무리를 하고 나면 바구니가 어느 정도 형태를 가지고 어떤 디자인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게 계획이 조금 보이죠? 이렇게 하고 나면
단조로운 전체 형태를 살짝 흐트러뜨리는 그런 소재들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립 한두 개가 바구니 손잡이 위로 쑥 올라온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쪽에 중요한 오브제들은 가득 채웠고요. 손잡이를 중심으로 뒤쪽에 있는 부분에 오브제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프랑스의 시골집 이런 귀여운 모습을 미니어처처럼 뒤쪽에 배치를 할 예정이에요. 이 지붕의 라인부터 시작해서 방향을 살짝 잡아두고 넣어보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징이 지붕의 색깔만 봐도 그 지역의 날씨를 알 수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사계절 내내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바닷가도 앞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지붕 색깔이 대부분 오렌지색이거나 또는 화이트, 뭐 아주 밝은 녹색 이런 것들도 있어요. 색깔이 정말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파리 같은 경우는 남부에 비해서 훨씬 북쪽이다 보니까 날씨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겨울에는 해 뜨는 거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2년 전에 정말 심각했었어요. 2년 전에는 겨울 한 4개월 정도 동안 해가 너무 안 떠서 기사가 났는데 이번 겨울에는 해가 단 11일밖에 뜨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사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리의 지붕 색깔은 사진에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사진에서도. 보통은 청회색, 아주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카페에서 올려다 보면은 참 낭만 있는 색깔이긴 한데 겨울비를 맞을 때는 굉장히 우중충한 색깔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바구니 안에 있는 집은 정말 밝은 오렌지빛 계열의 지붕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시골에서는 옆집과 공간을 딱딱하게 이제 울타리로 구분하지 않고 키가 큰 나무들을 심어서 공간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만드는데요. 대표적인 나무가 이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고흐의 작품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키가 높고 시원시원한 나무이기도 하죠. 이제 채색을 시작할 텐데요. 그림에서 가장 밝은 부위, 맑은 표현을 해야 되는 부위부터 채색을 해야 합니다. 물감을 사용할 때 물이나 팔레트가 더러워지기 전에 첫 번째 밝은 색부터 채색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 천 부분부터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밝은 부분은 종이색으로 화이트를 그대로 남겨서 흰색을 표현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하늘을 칠할 때처럼 물을 많이 타서 하늘색으로 살짝 그림자지는 정도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림이 전체적으로 밝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천 아래 이런 어두운 그림자 부분도 검정색에 가까운 컬러가 아닌 이렇게 회색빛에 밝은 회색빛에 또는 녹색이 섞인
이런 색깔로 그림자들을 표현해주면 좋겠습니다. 바구니가 둥글다는 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컬러를 칠하고 나서 마르기 전에 붓에 같은 계열의 조금 어두운 컬러를 선택해서 이렇게 섞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그라데이션 앞에 보기를 살짝 배웠었는데 그때와 같이 물이 다 마르기 전에 점을 찍는 듯한 모습으로 물감을 위에 얹어주면 이게 나중에 퍼지면서 바구니에 자연스러운 문양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씩 이런 포인트를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손잡이 라인 중에서 지붕 뒤로 떨어지는 곳들이 있죠. 여기에는 아무래도 시선에서 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란색, 이 바구니 색에서 약간 푸른색이나 녹색 계열을 섞은 다음에 채도를 떨어뜨리고 채색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그림 안에 색깔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바구니도 노란색 계열이고요. 바게트도 역시 그렇죠. 그런데 비슷해 보이지 않게 하려면 채도 조절을 조금 잘 해야 됩니다. 바게트 아래는 녹색 계열을 섞어서 바구니가 둥글기도 하고요. 바게트랑 분리되도록, 색깔이 분리되도록 할 겁니다. 대신에 바게트는 잘 익은 것도 표현할 수 있고 바구니랑 색깔이 분리돼야 되기 때문에 바게트 색깔은 조금 붉은기가 살짝 도는 갈색들을 포인트로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묘사가 들어가야지 입체적이지만 우리 전체적인 그림에서 바게트만 그렇게 묘사하면 조금 더 눈에 확 튀겠죠. 비슷한 정도의 묘사를 해야 하는데 다른 묘사들을 더 넣기보다 붓에 힘을 줬다가 뺐다가 하는 느낌으로 하이라이트를 남겨가면서 그림을 그리면은 훨씬 더 바게트의 그 거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종이가 조금 두텁거나 재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붓을 물을 빼서 막 거칠게 그려 나가면 그것만으로도 바게트 질감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앞쪽에 있는 오브제들을 조금 채색을 했다면 뒤쪽에도 조금씩 터치를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밝은 컨셉의 그림이지만 거리감이 표현이 돼야 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는 앞에 바게트보다는 조금 어두운 채도를 가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이프러스 나무도 위쪽은 햇빛을 받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햇빛이 줄어드니까 어두운 녹색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밝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하고 대비가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시선의 앞쪽으로 있는 것처럼 앞으로 툭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그래서 뒤쪽도 채도가 조금 조절돼야 되고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너무 차이 나지 않도록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채색을 진행하겠습니다.
표지판 아래에 작은 정원이 있고 집으로 들어가 있는 작은 골목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을 표현을 해볼게요. 경쾌한 초록색보다는 약간 무게감 있는 녹색을 원한다 하실 경우에 녹색에서 어두운 파란색이나 이런 걸 섞는 것보다 붉은 계열의 갈색을 혼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방금 사용했던 녹색을 붓에서 씻어내지 않고 그대로 밝은 연두색을 이렇게 찍어 보았는데요. 이 상태로 붓을 종이 위에 톡톡 찍어내면 붓 안에 혼합되지 않은 여러 가지 녹색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찍을 때마다 다양한 색깔이 올라와요. 이런 거 가지고 오브제를 칠해가도 재미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방금 했던 기법과 비슷합니다. 주황색을 먼저 터치로 올려놓고 마르기 전에 녹색을 옆으로 터치를 한 번 더 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인데요. 그림 크기가 크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한 부분에 여러 가지 단계를 겹겹이 계속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칠해지지 않은 부분, 흰색으로 남아있는 종이 면적 부분을 채워가는 게 좋습니다. 팔레트에서 색을 혼합하지 않고 이렇게 붓 위에 여러 가지 색을 올리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법을 할 때는 붓 방향을 바꿔가면서 채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에 색감이 뭉쳐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붓을 돌려가면서 채색을 하면 더 다양하게 색깔을 올릴 수 있겠죠. 큰 크기의 강아지 풀 아래로 떨어지는 작은 풀들이나 작은 강아지 풀은 하이라이트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색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채색해 주셔도 좋아요. 왜냐면 햇볕이 가려진 아이들이니까 너무 밝은 부분이 면적이 많이 남게 되면 오히려 위쪽의 풀들보다 훨씬 더 눈에 띌 수 있어서 밝은 부분을 최소화로 해놓고 채색을 하는 겁니다. 바구니와 풀잎 등 이렇게 비슷한 계열 아이들은 다 채색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붉은 개양귀비꽃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빨간색을 채색을 할 때는 뭔가 경계한 표현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는 레드 와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렌지 빛깔을 레드색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훨씬 효과적이고 색깔이 마르고 나서도 밝은 느낌이 많이 유지되는 혼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집 앞에 있는 이 계양귀비 꽃들을 채색을 하려고 하는데요. 같은 뿌리에서 자라났지만 자연에서는 똑같은 색깔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붉은색이 강한 이 꽃잎들도 그려주고 조금 더 옅은 주황색을 가진 꽃들도 그려줍니다. 색깔을 조금씩 변화해 가면서 채색을 해주는 게 더 좋겠죠.
지금 면적이 칠해지지 않는 집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거의 모든 부분에 색깔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계양귀비 아래에 있는 저 초록색 이파리 부분도 화이트 라인 없이 전부 다 칠해버리면 너무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부분에 잎이 있어요. 이런 힌트 정도로만 점으로 표현을 해서 채색을 해주고 흰색 부분이 시원하게 좀 남아있도록 표현을 해볼게요. 붓에 물이 조금 많은 상태인데요.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그리려고 약간 여유 있게 물을 머금은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 부분이 어느 정도 채색이 다 마감이 되는 중이기 때문에 그림자로 어두운 부분을 정리해서 눌러주면 위에 오브제들이 밝은 게 눈에 확 들어오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채색이 완료됐다 하면 그림자들을 살짝 잡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강아지 풀 쪽에도 컬러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아이, 뒤에 있는 아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을 살짝씩 포인트를 더 줘서 정리를 해볼게요. 바구니 위쪽 라인부터 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림자를 추가를 합니다. 그림자라고 해서 어둡게 표현할 필요 없고요. 우리 종이색으로 하이라이트, 밝은 흰색 부분을 남겨줬기 때문에 중간색, 어두운 색 이렇게 3단계로 자연스럽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굳이 그림자로 어두운 회색, 탁한 검정색에 가까운 그림자를 넣지 마시고 같은 계열에서 조금 채도를 낮추거나 이렇게 조금 더 물감을 붓에 많이 머물게 해서 같은 색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는 정도로만 그림자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조금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전통 수채화처럼 단계가 너무 많이 여러 번 나눠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볼륨감이나 형태가 구별되는 정도로 지금 채색을 한 모습. 집 쪽도 면적이 아직 남아있어서 채색을 해줄 텐데요. 아무래도 앞쪽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집 벽면은 진한 색으로 포인트를 주지 않겠습니다. 집 안에 있는 이런 문이라든지 지붕에 포인트를 줘서 채색을 진행할게요. 정말 오래전에는 물감에도 계급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염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푸른색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고가이기 때문에 신의 색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이고요. 귀족들에게도 초상화 그릴 때 푸른색을 옷으로 칠해주지 않았었어요. 이게 허락된 색깔은 딱 두 분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이렇게 두 분에게만 푸른색이 허락이 됐고요. 그 다음 계급이 붉은 계열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지신 왕들이 붉은색 옷을 걸치고 있는 초상화가 많죠. 루이 14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서 튜브 물감이 발견이 되고 여러 가지 화학 염료로도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자
이렇게 푸른색, 예쁜 파란색들이 우리가 값싸게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지방의 날씨 좋은 곳에는 집이 이렇게 화려하고 화사색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봄의 날씨에 맞게 주황색 지붕과 푸른빛의 이런 대문, 창문을 채색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세부적인 표현들이 들어가야겠죠. 여기 보시는 천 위에는 그냥 흰색으로 두기보다는 안에 들어가 있는 색깔들을 사용해서 스트라이프, 줄무늬나 체크 무늬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푸른색과 그리고 붉은색 계열을 써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무늬 같은 이런 문양을 그릴 때는 첫 번째 칠했던 색깔이 완벽하게 마르고 난 뒤에 다시 다른 색깔을 올려야 됩니다. 마르는 중에는 다른 부분, 빈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금 더 채색을 하고 있다가 다 마르고 나서 돌아와서 위에 체크 무늬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집에 있는 벽을 그림자를 표현하기보다 이렇게 지붕색과 비슷한 컬러로 벽돌이나 문양을 표현해 주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중간중간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확인하시고 묘사나 이런 색깔이 좀 부족한 부분에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게트도 두 번째에 있는 바게트지만 앞쪽에 속해 있는 오브제니까 조금 더 빵이 익어간 부분을 포인트로 더 잡아주시면 입체적으로 보이고 색깔도 뒤쪽과 확연히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터치를 계속 추가하다 보면 허전한 부분이 계속 보이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 바구니 두 번째 색까지 정도만 칠해진 상태라서 재질이나 이런 표현이 전혀 없죠. 근데 바구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근데 우린 이미 밝은 거, 중간색, 어두운 색 정도는 아주 옅게나마 다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중간 색깔 정도로 붓에 묻혀서 이렇게 사선으로만 그어줘도 말리고 나서 바구니의 결이 살짝 느껴지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손잡이 위쪽도 빼먹지 않고 같이 결 표현을 사선으로 포인트를 줘서 해볼게요. 종이색을 남겨놓고 칠해서 밝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흰색으로 남아있고 두 번째 색을 다 말리고 세 번째 색을 이렇게 칠했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겹겹이 쌓인 게 보여서 더 예쁜 색깔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칠했던 이 천 부분에 스트라이프, 줄무늬가 다 마른 상태여서 위에 다른 색깔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또 한번 그어서 완성을 해줄게요. 이제 전반적으로 완성도를 많이 올렸는데요. 뒤쪽에 있는 사이프러스와 앞쪽에 있는 이 오브제들의 구분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앞에 튀어나온 부분을 그림자를 조금 더 확실히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어두운 갈색을 통해서 이 손수건, 천 아래 떨어지는 그림자들을 그리는데 바구니에 둥글게 떨어지는 이 볼륨은 살짝씩 표현을 해주면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전체적으로 녹색과 노란색 톤이 많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갈색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그릴 때도 갈색을 푸른색, 그러니까 남색 계열로 섞지 마시고 녹색 계열을 섞게 되면 조금 따뜻한 그림자 색깔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바구니에서 떨어지는 그림자들도 조금 표현을 해볼게요. 바게트도 그림자가 지게 되니까 바구니 아래쪽에 살짝 어두운 부분을 잡아주겠습니다. 처음에 스케치 단계 다음으로 얇은 볼펜으로 형태를 정리를 해줬는데 채색이 다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이 라인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꽃 안에 수술이나 데코레이션은 기본적인 그 볼펜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아이들로, 아니면 두꺼운 볼펜이 없다면 두 겹, 세 겹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나머지를 그려 나갈게요. 그리고 계양귀비 같은 경우는 안쪽이 어두운 블랙 또는 갈색 계열로 이렇게 수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동그라미와 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만 이렇게 표현한다기보다 꽃잎을 이렇게 물결 치는 것처럼 간단하게 그려주고 점으로도 조금 더 채워져서 안쪽 포인트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작다 보니까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문 위에 줄무늬, 그러니까 나무 결이나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표현을 못하더라도 나누어진 부분, 손잡이 부분 등을 조금 그려주면서 이런 재미적인 요소를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색상만 올렸던 이 빨간색 꽃들도 앞쪽에 있는 큰 꽃처럼 안쪽에
포인트를 줘서 조금 더 채워져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려줍니다. 반복적으로 그려서 균일해 보이는 이 이파리 부분에도 인맥을 살짝 그려서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게요. 손수건처럼 이렇게 천이 있다 보니까 이 위에 이름이나 중요한 날짜, 그림을 완성한 날짜 등을 새겨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림을 완성하고 선물할 때도 상대방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줘도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다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고 조금 더 추가가 필요한 부분, 밀도를 더 채워야 하는 부분에 볼펜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수채화보다는 볼펜이 명확하고 뚜렷한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추가를 해도 밀도가 꽉꽉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만해지지 않게 좀 조심하면서 부분적으로 꾸미는 요소들을 채워주면 좋습니다. 바게트 빵 위에 이렇게 잘 익은 부분이 조금 거칠죠?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조금 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얇은 펜으로는 이제 세부적인 표현은 모두 다 마쳤고요. 지금 보시면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눈에 잘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손수건 모서리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얇은 펜으로 진행하기엔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두꺼운 펜을 선택한다든지 이럴 때는 색연필로 한 번 더 그 부분을 그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손수건 모서리, 그림자 사이를 한 번 더 그어주겠습니다. 나머지에 두꺼운 라인이 조금 더 터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마무리 직전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바게트 위쪽 모서리나
앞에 개안개비꽃 가장 큰 부분에 라인을 한 번 더 잡아줍니다. 진한 갈색 계열에 붉은색이 섞인 이 색연필을 가지고 이 바게트의 질감을 조금 더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구니 역시 만약에 두꺼운 볼펜이 없다라고 하면 색연필로 이렇게 연하게 사선으로 그어가고 있는 이 과정을 한 2번 정도만 더 반복을 해줘도 훨씬 더 입체적이고 명확한 질감을 가진 모습으로 오브제가 완성이 될 겁니다. 묽은 회색 색상으로 바구니 아래쪽하고 꽃 아래쪽을 이제 그림자를 잡아주면서 정리를 해봅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자유로운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일러스트 사파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동화책에서 나타난 듯한 그런 미니어처 작은 집을 바구니 안에 담아봤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여행도 못하고 일상생활도 굉장히 많이 흐트러졌는데 여행과 그리고 소풍 갔던 그런 설레임, 시골의 예쁜 풍경들을 한 바구니 안에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나머지는 캘리그라피와 함께 담고 싶은 글귀까지 담아서 예쁜 엽서로 한 장 완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번과 정반대인 모습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에펠탑과 겨울 저녁을 맞이한 이 파리의 모습을 이렇게 일러스트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